이번 영상은 특수 노루발, 단추구멍 노루발, 그리고 프리노션 퀼트, 그리고 워킹풋 노루발 말씀드릴게요. 단추구멍은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얘 때문에 불편을 갖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옷을 만드니까. 그런데 이 9300이 전자식 단추 노루발이라서 에러가 적고 잘 되는 편입니다. 상당히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드렸고요. 그래서 단추구멍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그 노루발 교환할 때 쓰는 이 쇠 막대기가 요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고, 저도 처음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터치로 갈아 끼우는데 여기 이렇게 딱 물리면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이 기계에다가 얘를 꽂아주는, 다른 거는 이 기계에다 얘를 알려주는 요게 없어요. 이게 큰 장점이랍니다. 다른 기계는 요 뒤에, 요 자동 실끼우기 뒤에 무슨 그 하얀색 레버가 하나 더 있어서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뒤에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뚫고 싶은 단추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단추 길이를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이고. 자, 지금 조금 작은 단추밖에 없는데 제가 약간 큰 단추를 끼웠다고 가정하고 한 요 정도로 해볼게요. 네, 끼운 상태로 하는 겁니다. 자,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루발을 탁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진 않지만 옆에 이게 버튼 꽂는 그 뭐가 있어요. 끝까지 딱 끼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장착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단추 구멍을 골라 봐야겠죠. 단추 구멍 무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이 패턴표 여기를, 지금 카메라 하나 갖고 찍어서 여기를 보시면 몇 번을 쓸까? 저는 14번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여러 개가 있네요. 이제 이 중에서 하고 싶으신 걸로 이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많이 쓰는 14번을 해볼게요. 네? 요 패턴, 요 기본, 여기로 바꿔서 패턴 선택 버튼을 두 번째로 바꾸고 14번 하면, 자, 여기 사인에 얘 꽂아라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무늬를 할 거야 라고 화면이 뜹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세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재봉틀이 좋은 게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얘는 뭐냐면 단추구멍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찢어서 단추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좁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단의 두께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요 버튼으로 단추구멍을 폭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얘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좁게, 넓게, 이렇게. 그래서 라지에다가 일단 놓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그리고 좌우 땀수도 조절할 수 있고, 요 촘촘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 세팅대로 하려고 했는데 기본 세팅이 뭐였나 잊어버렸네. 다시 이게 14번. 자, 단추구멍 노루발로 바꾸고, 그리고 얘만 M을 L로 바꿔놓고, 이렇게 단추구멍 뚫고 싶은 원단을 놓고 재봉을 합니다. 이때는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단추구멍을 이렇게 놓고 싶다라고 어느 위치인지 표시를 하시고 거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잘 하셔야 되죠. 처음에 하실 때는 반드시 똑같은 원단에다가 짜투리 원단에다가 연습하고 하셔야 돼요. 속도는 물론 이 정도 두께에서 너무 잘 되는데 약간 좀 이게 잘 될까 싶은, 잠시만요. 지금 요 실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위에서 좀 걸리적거려서 안 예쁘게 되니까 이걸 잠깐 치웠어요. 그리고 위실이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조금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계속 페달을 다시 밟아볼게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이게 조금 약간 불안하다, 이게 잘 될까라고 걱정되는 순간에는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하시면 많이 도움됩니다. 이게 속도가 빠를 때 에러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충분하니까 중간 이상으로 놔도 되는데 잘 돼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단추구멍 뚫려 있죠. 여기도.
그러면 요 실뜨개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끝까지 닿지 않게 반대편에서 다시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단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단추구멍이 뚫립니다. 여러 가지 무늬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선을 처음에 그렸던 이유는 이게 단추구멍만 내가 생각하던 방향이랑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봉하고 싶으면 맨 처음에 재봉틀을 바늘을 여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원단이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재봉이 되는데 단추구멍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고 싶다. 그럼 바늘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아래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뒤로 가게 돼요.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위치를 표시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단추구멍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퀼트 프리모션 노루발하고 워킹오픈 노루발 사용하는 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활용 빈도는 높지 않지만 퀼팅 하시는 분들 또는 두꺼운 원단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기존 노루발은 이렇게 원터치로 톡 하면 떨어졌었죠. 근데 얘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로 여기 나사를 돌려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살짝 풀어놔서 이렇게 힘없이 뚝 떨어지긴 할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빼시고 프리모션 노루발, 퀼트 노루발부터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사가 껴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나사를 풀고, 그리고 이 바늘이 걸치적거려서 바늘 때문에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되긴 합니다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늘을 잠깐 뺄게요. 이런 모양으로 끼워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늘대 이 쇠 막대가 들어갈 요 네모난 것이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감싸서 끼우셔야 돼요. 이렇게 끼워서 나사를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하얀색 요 레버가 보이시죠? 이 레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바늘을 내렸을 때 요 바늘대 있죠? 이 바늘대 앞이 아니라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늘대를 최대로 올렸을 때는 이게 되게 잘 안 껴지거든요. 그래서 바늘대를 좀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얘 하얀색 고리가 뒤로 가게끔 놓고 이 바늘대 옆에 튀어나온 거에 뒤로 가게 놓고, 그리고 여기 뒤에 바늘대는 노루발 올림 내림 버튼으로 이렇게 자 하시면서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끼우시면 자 됐다. 이렇게 끼워진답니다. 자, 이제 바늘대를 위로 올려 볼게요. 위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옆에 제 눈에 옆으로 보면 여기 드라이버가 아니라 뭐지? 나사를 끼우는 홈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늘 높이 올리고 바늘을 끼울게요. 퀼트 노루발을 장착한 뒤에 이제 사용을 해볼 텐데, 이때 꼭 주의하실 점은 여기 톱니 있죠? 톱니 내리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렇게 프리모션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톱니가 올라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후면에 있는 톱니 조절 레버를 이제 움직여서 톱니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위로? 노루발을 내려도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사실 이렇게 좀 두꺼운 원단으로 해야지 제맛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긴 합니다. 자, 1번 직선에다 놓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그림 그릴 때 여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뭐 졸라면 한번 이렇게 어머 이거 너무했다. 프리모션이 뭐 하는 건지 라는 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퀼팅 이런 거, 자 두꺼운 원단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이 모양 최대한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거 되게 두껍죠? 그런데 원단이
노루발이 원단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 밀리지 않아. 이렇게 밀리지 않고 뭐 내 맘대로 이불 같은 거, 철압 이불 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좋죠. 이번엔 워킹풋 노루발 장착해 보겠습니다. 워킹풋 노루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늘대 많이 내리고, 요 바늘대 뒤에 이 하얀색 레버가 앞에 향하지 말고 뒤로 오게, 이렇게 제껴서 뒤로 오게 하셔야 돼요. 여기 위로 올라타게. 이제 여기에 나사만 끼우면 되는데, 자, 워킹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노루발이 밑에 탁 닿아요. 아까 프리모션 노루발, 이 퀼팅 노루발은 떠 있었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원단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어떨 때 쓰냐면 두꺼운 누빔 할 때 원단을 잡아서 밀리지 않게 쓰는 거거든요. 얘는 톱니를 올려야 돼요. 뒤에 톱니 올림 버튼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두꺼운 거 워킹풋이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 원단이면 반드시 밀립니다. 그런데 워킹풋은 안 밀려요. 얘는 자유롭게 내가 막 방향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게 바느질이 잘 된다라는 거죠. 뭐 청지 여러 겹, 가죽 이런 것들, 특히 많이 두꺼운 경우에는 바늘땀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워킹풋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무모한 짓이긴 한데 두 겹으로 해볼게요. 으이짜, 아유, 잘 들어가지도 않아. 최대로 올렸는데. 얘가 재봉할 수 있는지. 이럴 때는 이제 노루발 압력 버튼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루발이 덜 누르게. 그리고 재봉해볼게요. 자, 직선으로 가긴 가되 너무 두꺼운 거, 이렇게 두꺼운 거는 밑에서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땀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지를 못해서 땀이 뜨지 않고 이렇게 뒤나 앞이나 모두 다 잘 박아지죠. 이만큼 두꺼운 거를. 이 많은 노루발들을 활용법을 다 알고 계시면 조금 까다롭거나 어려운 작업도 충분히 이런 재봉틀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집에서. 그래서 반죽구멍 노루발, 프리모션 노루발, 워킹풋 노루발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얘는 원단 위에 떠서 톱니를 내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좋다. 두꺼운 거 누빔 할 때 좋다. 퀼팅 좋다. 얘도 역시 퀼팅 할 때 좋지만, 얘는 노루발을 붙여서 이렇게 딱 땅에 닿아서 철컥철컥철컥 걸어가면서 가는 길을 간다 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활용하셔서 예쁜 작품 만드세요. 안녕.